가지 챕터로 좀 여쭤보고 나중에 자유대담을 가도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에 진출하게 된 계기 그다음 또 여쭤보고 또 어쨌든 베트남에서 또 선지 활동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활동하셨던 계기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김전 회장님 박성무 회장 다 계시지만 또 세계한상 대회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 또 세계한상 대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세계한상과 미래 한상들에게 주는 말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제 동포로서 저 조국과 또 국가에 바라는 그런 차세대들에게 바라는 게 뭔지 그에 대해서 조금 이제 들어보고 또 자유롭게 감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지구촌에 어떻게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진출하게 됐고 또 뭐 미국도 있고 일본, 영국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또 저 베트남을 택하셨는지 그 말씀부터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사람들에게 그 운명이라는 게 있죠. 운명. 뭐 어떻게 보면 저도 어떤 운명에 의해서 베트남에 끌려들어가자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사실 2002년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월드컵이 한창 시작이 될 때 그때만 해도 베트남에 간다고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안 할 때였어요. 마치 어떤 나라에 우리가 이주하고 사업체를 또 중요한 사업체를 옮기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사실 몇 해 전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부터 준비했던 나라는 베트남이 아니고 중국이었습니다. 저 어쩌면 지금 그때 중국 가서 제가 중국 제 동포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을 수 있어요. 그 당시 제가 이제 하던 사업이 액세서리였습니다. 이 액세서리업은 당시에 한국에서 경쟁력이 이제 떨어져 있을 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중국으로 이주할 때였습니다. 그게 이제 칭다오, 청도와 이유 쪽에 중국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청도와 이유 쪽으로 저희 업종들이 많이 이제 옮길 때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유를 여러 번 갔습니다.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여러 번 가서 이유를 보고 해서 이유로 가야 되겠다. 라고 이제 확정을 짓고 옮기려고 하는데 이게 운명이 바뀌지 않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투자하고 일하던 친구가 백화점을 짓고 하던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저하고 친한 친구였어요. 야, 베트남 한번 가보자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베트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손에 걸려 베트남에 오게 된 거죠. 와서 보니까 제가 1990년도에 중국 북경을 간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비자를 우리가 수리가 안 돼서 그런지 홍콩에서 홍콩 그 사이드 배 타고 건너가서 그 영산가에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그 중국에 들어가서 나오면 종쪽지를 띄어버리면은 그 뭐 스탬프가 안 찍힌 여권에 스탬프가 찍혔죠. 백지죠. 네, 그런 비자를 갖고 중국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중국의 북경 자금로가 큰 도로에 아침에 보니까 신호가 바뀌기 전에 자전거 떼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자전거 떼들이 신호가 바뀌면 물 밀듯이 싹 밀려가는 이런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야, 그때 중국에요. 한국 그 북경 뭐 제3 나이타 공장 제가 듣기로 그랬어요. 뭐 LG인가 공제공장하고 합작하는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 기업이 거의 없었을 때였어요. 그때 중국이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때 중국 들어가지 않았죠. 보고만 했는데 2002년도 그러니까 12년이 지난 2002년도는 90년 12년이 지난 중국은 엄청나게 발전해서 모든 한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옮기다 갈 때고 내가 와서 베트남에 보니까 그 당시에 봤던 중국에서 봤던 그 물결이 베트남에서 보였던 거예요. 엄청난 신호가 되고 오토바이가 쫙 그런 물결들을 중국에서 봤던 물결이 베트남에서 나한테 보이는 순간 나는 그때 이제 생각이 바뀌었던 거야. 야, 그때 중국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베트남도 이 역동적이고 활발 엄청나게 이게 역동적으로 이 모습들이 나중에 10년 뒤에는 베트남도 중국처럼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저 친구는 백화점을 짓다가 자금이 좀 부족해서 저한테 요청을 한다고 좀 데리고 와서 이제 보여주고 무슨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내가 그게 이제 올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것은 이 백화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백화점 제가 전혀 하던 게 아니죠. 저는 액세서리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고 평생
이 백화점은 유통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과감 좋아 해보자. 뭐 못할 게 어디서 하면 되지. 그때 정코 폐기되고 하면 될 거고. 그래서 그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돼서 사실은 이 6개월 만에 제가 망한 게 아니고 파산이 아니라 폐업을 했습니다. 뭐 이야기 하려면 한참 입이다마는 오늘 뭐 다른 주제가 많으니까요. 뭐 그 이야기는 상관. 그 말씀 들으니까 뭐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 한국 여성들 허리 사이즈가 24, 25 정도를 제일 날씬하다는 그랬다는데 베트남 뭐 20, 21? 그래서 뭐 베트남과 한국은 여성들이 그 체격 그런 것도 몰랐던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 뭐 한다면 상당히 시장 조사도 많이, 사진 조사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조사를 많이 하고 들어가서야 되는데 그다음 의욕만 갖고 환상만 가지고 가는 거죠. 보이는 환상만 가지고 이제 베트남이 이제 들어갔던 건데 베트남 여성과 한국 여성의 체형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 여성들이 베트남 여성들이 상당히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나라가 우리 때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나라가 좀 잘 살게 되면은 영양 상태도 좋아져서 체격도 좋아집니다. 신체 상태도 좋아지고 하는데 그 당시 베트남은 굉장히 쉽게 말해서 우리 초등학생 한 5, 6학년 애들 옷들을 여자들이 숙녀들이 입는 그 정도 체격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왜소한 체격이었는데 한국에서 아무리 작은 사이즈의 옷을 가져가도 베트남한테 입혀놓으면 다 큰 거죠. 마니킹에 입혀놓으면 그것이 굉장히 예쁘고 괜찮은데 막상 자기가 입으면 쭉쭉 다 흘러져요. 이런 이제 체형적인 거예요. 브라자도 크기 달라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브라자도 크기라고.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우리 한국하고 체형적으로 동남아 쪽하고는 안 맞더라. 그래서 뭐 백화점의 의류가 거의 80%죠. 그래서 의류 쪽에서 특히 여성 의류 쪽에서 많은 그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이제 판매가 일어나지 않더라. 허리 사이즈를 얘기하니까 좀 뭉칠하신 여성분들이